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모스탄 전 대사가 미국 매체인 데일리콜러 한국이라는 기적의 종말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추락한다. 지금 한국은 선거, 사법, 주권, 자유 모두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건 야당 정치인의 말도 유튜버의 주장도 아닙니다. 대량 학살 범죄자들을 추적 기소하던 전 미국 정부 고위 외교관의 공식 경고입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한국이라는 기적의 종말 한국의 안전, 난간이 없는 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저는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 특사로 근무했습니다. 제 직책 자체가 미국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70년대에 저희 가족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헌정공화국의 토대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특사로 재직하면서 저는 스리랑카, 루안다, 발칸반도, 레바논 등지에서 대량 학살 범죄자들의 기소, 제재, 체포 및 유죄 판결에 관여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없다면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무질서와 권위주의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한국은 선거 조작 의혹, 사법부의 압력,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외세 영향력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내외부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치주의, 국가주권, 시민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설명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는 데 있어 통일된 비폭력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 선례와 저희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민 참여, 전략적 행동, 그리고 판사, 공무원, 그리고 한국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유와 책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으로 여겨져 온 한국이 헌법적 완전성과 국민의 의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형사사법 담당 무임소 대사로 재직하며 국제법률 사안을 직접 다룬 경험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법치주의는 산악도로의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이는 사회가 혼란과 붕괴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가드레일이 없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입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훼손될 경우 민주주의 제도는 점차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선거 부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저는 국제선거감시단의 단장으로서 최근 치러진 여러 선거 과정에서 특히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가능성, 위조된 투표지, 조직적이고 협조적인 외부 개입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사단은 이러한 의혹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현재 일렉션 프로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하여 본 사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최선의 증거와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저희 또한 저희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공식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조사 결과에 대해 이를 반박하거나 설명한 기관이나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기관들의 투명한 소통과 검증 절차의 부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저희 신뢰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으며 제도적 책임성과 책무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깊이 우려하게 만든 사건들이 이후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 의혹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받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부정을 항의하던 시위자를 경찰이 주행 중인 차량 앞에서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시위자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진실과 정의가 물리적으로 땅에 내던져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경청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체포되셨고 구금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올리며 이것은 전쟁입니다라고 외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매우 상징적인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체포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정의에 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정학적 우려와 외국의 개입,
한국의 민주화 위기를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갈등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제한 전쟁이라는 공격적인 교리를 주창하며 사이버 작전과 기관 침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비군사적 공격을 통해 민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안정을 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제도를 장악하려는 전술을 목격해왔습니다. 이들은 언론, 교육, 정부 구조를 공산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체계적인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인해 임계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건은 법치를 수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와 연계된 독재 정권이 득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전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약 제3조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 사이버 공격 포함해 공동 대응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증거가 입증될 경우 이는 국내 헌정 위기뿐 아니라 상호방위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사이버 도구 사용과 전자적 조작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2025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여 개국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한론 평가의 글을 인용하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글은 특히 세계선거기구연합이 과거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선거 관리에 참여했던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인권 침해.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정의의 왜곡으로 마무리됩니다. 제도와 조약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권위주의적 팽창이 초래하는 인적 피해를 가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장기적 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의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만연한 살인을 통한 장기 적출 관행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한국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모스탄은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특사입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망해가고 있는 중인 것이겠죠. 모스탄 전 대사께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고문을 공유했다고 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모스탄 전 대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리하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의 경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들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직접 보고 직접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국을 향해 말합니다. 가드레일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추락은 시간 문제다. 우리가 이 신호를 그냥 넘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한국이라는 기적의 종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빙자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마치 따발총처럼 난사해왔다. 상대 진영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해명하라, 책임져라라고 고래고래 외치며 정의의 수호자이냐 묻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 앞에서는 입을 닫고 귀를 막는다. 질문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회피로 일관한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정치. 이것이 민주당 정치의 민낯이다. 정의를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위선이며 민주를 외치면서 설명을 거부하는 행태는 오만이다.